안녕하세요. 춤추는 장관장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춤추는 장관장이 함께합니다.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자, 그럼 이제부터 복싱 구슬 지도 방법 마지막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방법 편 3부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각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생체 지도자 자격증을 왜 취득하려고 하시는지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복싱협회 약자는 하고 22년도 기출입니다. 22년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답은 BAK입니다. 복싱 어소시에이션 오브 코리아. 그리고 뉴트럴 코너란 어디를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정답은 중립 코너를 말합니다. 뉴트럴 코너. 기술 대표에 대해서 자세히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대표는 테크니컬 델리게이트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약자로는 TD입니다. 기술 대표는 IBA 대회가 IBA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술 대표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대회 진행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기술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규칙 규정을 준수하도록 책임이 있는 인력으로 대진 추첨, 체중 검사 주제, 경기 전 의무 검진 의사 지정, 비상대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으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사이드 의사는 시합 전 건강검진에서 일하도록 기술 대표에 의해 지정된다. 시험에는 링사이드 의사가 건강검진에 일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기술 대표입니다. 그리고 체중 측정은 기술 대표가 임명한 경기 임원이 수행해야 한다. 체중 측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사람은 하면 기술 대표입니다. 개최량 후 경기 시작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기술 대표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링사이드 의사회 의장과 협의한 후 이 조건을 완화할 권리를 가진다. 기술 대표가 경기 시작 시간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네요. 네, 원래는 개최량은 경기 시작 후 최소 3시간 이상 뒤여야 되는데, 또 기술 대표는 링사이드에서 수행할 지역 의사 또는 팀 의사를 임명할 수 있다. 선수가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링사이드 의사는 반드시 기술 대표에게 경기 중단을 알려야 한다. 시험 문제로는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기 중단을 위해 링 닥터는 누구에게 의뢰하는가? 정답은 기술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23년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코너 패드, 기술 대표를 기준으로 코너 패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입니다. 코너 패드는 뭐 홈코너, 청코너, 그 파란색, 빨간색, 또는 중립 코너, 뉴트럴 코너, 중립 코너는 흰색이겠죠. 이 링에 위치한 코너 패드의 위치입니다. 기술 대표 기준으로 가까운 왼쪽 코너는 홍색입니다. 기술 대표 기준으로. 먼 왼쪽 코너는 기술 대표 기준으로 흰색입니다. 뉴트럴 코너. 그리고 기술 대표 기준으로 먼 오른쪽 코너는 청색입니다. 청. 그리고 기술 대표 기준으로 가까운 오른쪽 코너는 흰색입니다. 뉴트럴 코너.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16번이 테크니컬 델리게이트 기술 대표 TD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시면 16번에서 가장 가까운 왼쪽은 빨간색이네요. 홍. 그리고 가장 먼 왼쪽은 흰색. 가까운 오른쪽은 흰색. 그림에서 보시면 먼 오른쪽은 파란색.
청코너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참고로 그림에 보시면 파란색 네모칸이랑 빨간색 네모칸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컨의 활동 공간입니다. 그림에서 보셨듯이 세컨의 활동 공간은 1.5m 곱하기 2.5m 공간으로 되어 있고 링 코너에서 1m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에도 보면 1m 떨어져 있고 1.5m 곱하기 2.5m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경기 중 링사이드에 있는 사진사는 보시면 15번입니다. 15번은 보면 4명이네요. 4명. 저지 1번과 저지 2번 사이에 있는 15번 사진사는 4명입니다. 4명까지는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자료에는 경기 중 링사이드에 사진사를 4명 이상 배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4명 이상이니까 3명까지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4명 초과인데 이상이라고 나온 거예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 원본 영문 원본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림 자체도 보면은 4명까지는 돼 있죠. 15번이 포토그래퍼스가. 네. 그래서 4명까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지도법은 스트레이트는 상체와 허리, 골반, 다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팔을 뻗어 타격하도록 합니다. 체중은 왼쪽 발의 앞쪽으로 옮겨지게 하며 왼손은 왼쪽 앞면을 방어하고 상체는 팔꿈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가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배우는 사람이 턱을 들지 않나 보며 왼손 가드가 떨어지나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훅은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팔의 궤도가 반원을 그리는 형태의 펀치입니다. 옆구리가 고정된 경첩같이 움직이면서 타격하는 쪽으로 폭발적으로 돌리는 데서 힘이 나옵니다. 경첩은 요 옆에 따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쓰는 거죠. 훅을 때리는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게 합니다. 팔의 각도, 주먹이 멈추는 위치, 체중 이동과 밸런스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어퍼컷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주먹을 수직으로 올려치는 공격 방법이며 주먹이 얼굴 위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합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므로 인해 체중이 아래에서 위로 옮겨가게 합니다. 타격 지점에 너클 파트가 닿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지도법은 본인들이 혹시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인파이터가 아웃복서와 경기할 때, 인파이터와 아웃복서의 경기네요. 인파이터는 아웃복서랑 경기를 하려면 전진 스텝, 위빙, 더킹 등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접근하도록 노력하며 구석으로 몰아간 뒤 바디 공격 등을 통해 상대를 공략한다. 그럼 아웃복서가 인파이터와 경기할 때 풋워크와 잽을 활용해 접근을 막으며, 당연하겠죠. 인파이터들은 파고드니까 풋워크와 잽을 활용해 접근을 막으며 상대가 접근했을 경우 훅과 어퍼컷을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클린치를 사용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키가 대부분 작은 선수들이 인파이터를 하니까 훅과 어퍼컷, 접근했을 땐 훅과 어퍼컷을 사용합니다. 키가 큰 선수와 경기할 때 끊임없이 양쪽으로 움직이며 접근한 뒤 상대의 가격을 피하고 카운터 펀치로 가격한다.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면 그만큼 접근하여 균형을 잃도록 만든다.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팔도 길어서 주먹을 냈을 경우 회수가 느리겠죠. 그래서 카운터 펀치로 가격을 많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키가 크다 보니까 가늘고 길면 균형 잡기 어렵겠죠. 그래서 균형을 잃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키가 작은 선수와 경기할 때 일직선으로 물러나지 않으며 사이드 스텝으로 측면으로 움직인다.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을 사용한다. 발동작이 빨라야 한다. 장거리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끊임없이 펀치를 내며 펀치가 빗나가면 클린치한다. 키 작은 선수들은 접근전을 하려고 하니까요.
일직선으로 물러나지 않고 뭐 사이드 스텝 측면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을 사용한다. 상대는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붙게 스트레이트로 사용해주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또는 접근했을 경우 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어퍼컷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크라우처와 경기할 때 크라우처는 스워머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그 뜻은 여기 참고 자료로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을 크라우처, 스워머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몸을 웅크리고 빠른 템포로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오는 선수, 다소 덩치가 작은 선수들이 스피드와 파워를 동시에 가져가기 위한 스타일입니다. 타이슨 조프레죠. 그래서 크라우처와 경기할 때는 정확한 스트레이트 또는 카운터로 상대의 공격을 막고 상대가 균형을 잃거나 지쳤을 때 어퍼컷을 사용한다. 다소 덩치가 작은 선수들이 많이 쓰니까 또 이런 선수들은 접근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퍼컷이 좋습니다. 러시아와 경기할 때 닥도라는 선수들이라 그러죠. 돌진해 오는 선수와 경기할 때는 사이드 스텝을 하거나 잽으로 견제하면서 에너지를 소모시켜 상대를 지치게 한 다음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을 사용한다. 다음 슬러거와 경기할 때 또는 펀치력이 강한 선수를 상대할 때 계속 움직여서 상대의 타격거리를 벗어나도록 하며 활발한 스텝을 이용한 인앤아웃을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가격한다.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되니까 뭐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타격거리를 벗어나고 그러기 위해선 스텝을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요. 인앤아웃을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가격한다는 뭐 치고 빠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카운터를 잘 치는 선수와 경기할 때 카운터 복선은 역공을 잘하죠. 우리가 한 대 치면 바로 다시 역공을 해서 주먹을 날리는, 펀치를 날리는 선수. 카운터를 잘 치는 선수와 경기할 때는 페인트 동작으로 펀치를 내게 만든 뒤 반격한다. 상대가 카운터 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페인트 동작으로 상대가 카운터를 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또는 카운터를 치려고 주먹을 내밀었는데 상대는 페인트 동작이었거나, 그리고 또 카운터는 상대의 주먹이 나온 뒤에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카운터 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면 상대가 카운터를 칠 틈이 없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우스포와 경기할 때, 사우스포와 경기할 때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왼쪽으로 돌면서 상대의 뒷손 공격으로부터 멀어진다. 상대의 왼손이 뒷손이고 제가 왼쪽으로 돌면 상대의 왼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사우스포의 왼손으로부터, 뒷손으로부터. 상대 선수의 앞발 바깥쪽에 나의 앞발을 두어 공격을 피하기 쉽게 만들고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저의 왼쪽 발을 상대보다 더 왼쪽에 둔다는 말입니다. 공격을 피하기 쉽게 만들고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제 발에 걸리겠죠. 상대가 뭘 하려고 들어오거나 뭐 피하거나 이럴 때 제 앞발에 걸려요. 상대의 앞손을 패링 등으로 저지하여 앞손끼리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한다. 입니다. 서로 앞손, 제 왼손, 상대의 오른손, 상대의 오른손이 앞손이니까요. 사우스포는 서로 많이 부닥치겠네요. 사우스포와 경기할 때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상대의 뒷손 공격으로부터 멀어진다. 상대의 앞발 바깥쪽에 나의 앞발을 두어 공격을 피하기 쉽게 만들고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상대의 앞손을 패링 등으로 저지하여 앞손끼리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한다. 이상 지도 방법 편 3부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 엄지척을 드립니다.